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북한이 자랑하는 다층망 방공미사일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다층망 방공해? 그래, 우리는 그럼 뭐야? 다층망 공격할게. 제모해! 제밍해! 확산탄 뿌려버릴 거야. 확산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확산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전본부 샤를 엑스파일의 이세환입니다. 지난 8월 19일 날 우리 공군본부가 대단한 발표를 했습니다. 뭘 했냐면 한국판 킨잘로 호칭되는 극초음속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발표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탄도미사일 있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이 탄도미사일을 어디서 공중발사 쉽게 말해서 전폭기한테 달아서 공중에서 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우리나라는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사업을 하려고 했을까요? 이게 굉장히 알고 싶거든요. 오늘 샤르레 엑스파일에서 이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당연한 건데 이건 우리 공군의 핵심 임무가 뭡니까?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즉, 이 빠른 시간 안에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이 타격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이 타격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중요하다.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북한의 방공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차츰차츰 강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류신 76 조기 경보기를 개발했습니다. 즉, 일류신 76 이 수송기 위에다가 조기 경보 안테나를 딱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북한이 조기 경보기를? 의아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걸 했다니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얘네가 뭘 하고 있냐면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최연함 있잖아요. 최연함 건조했을 때 최연함에다가 뭐가 달려있습니까? 이게 판치를 하고 러시아제 이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기관포하고 미사일하고 같이 있는 건데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20km 돼. 요게 지금 최연함에 북한판 판치르가 달려 있었다는 얘기지. 그리고 우리 국가정보원이 뭐라고 했냐? 이게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은 거다. 북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 지난 8월 24일 북한 중앙통신은요, 이 북한의 미사일 총국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발표했어요. 뭐냐면 개량된 두 종류의 신형 반항공 미사일의 전투적 성능이 검열됐다. 반항공 미사일이라는 건 뭐냐면 지대공 미사일이야. 항공에 반한다. 안티 에어크래프트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미사일 시험을 하는 게 딱 나왔는데 이걸 보고서 전문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러시아제 토르 미사일의 이게 북한판이다. 이 러시아제 토르 미사일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걸 지금 북한이 실험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토르 미사일의 이 효과를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배치가 된 그런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것 역시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북한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토르 미사일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줬냐?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서방제 순항 미사일을 들여왔어요. 스톰 섀도우라고. 이 스톰 섀도우를 쐈는데 이 스톰 섀도우는 스텔스형 순항 미사일입니다. 전체 형상이 스텔스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더 탐지가 굉장히 힘든데 얘를 맞춥니다. 얘를 요격에 성공해요. 이 러시아제 토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에이타킴스 있죠. 하이마스에서 발사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 에이타킴스도 토르가 요격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이 토르와 거의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이 신형 미사일을 배치했다면 이건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타우로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우리가 지금 개발을 거의 완료한 천룡 공대지 순항 미사일 그리고 우리 천무에서 발사되는 KT-SSM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요격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북한은 이미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북한제 신형 지대공 미사일을
공개한 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보통 기존의 KN-06보다 훨씬 길어진 발사관을 가지고 있었는 건데 마치 러시아의 S-400 지대공 미사일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2021년 9월에 이거 시험 발사했는데 여기 시험 발사에서 이 시험 발사가 성공하면서 김정은이 여기다 무슨 이름을 붙였냐? 별지 1-2란 명칭도 붙였어요. 이 별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별똥별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미사일 날아가 보니까 이중 펄스 로켓이에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로켓 부스터가 2개 달려 있다는 얘기예요. 1단 로켓 부스터에서 떨어뜨리고 2단이 또 점화돼서 또 날아간다.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사거리가, 그러니까 S-400을 기준으로 하면 사거리가 거의 200km예요. 이중 펄스니까. 모터가, 로켓 모터가 2개 달려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 S-400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 북한의 별지 1-2가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도 있으면 우리의 히든카드인 천무4나 천무5에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지금 북한의 방공 시스템 보세요. 뭐예요? 북한판 판츠르, 북한판 토르, 북한판 S-400. 방공망이 무려 몇 겹이에요? 3겹이에요. 한마디로 북한도 뭘 하고 있다? 다층망 방공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북한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런 최신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대량 생산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소수라도 생산해서 이거를 뭐예요? 전략적 요충지에 집중 배치하면, 이렇게 되면 만약 유사시 북한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킬체인 시스템을 쏟아보아도 이런 방어 시스템 때문에 최소한 북한 주의부가 회피할 시간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킬체인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솔루션을 제시해야 되느냐? 훨씬 북한의 대응 시간을 단축시킬 무기 체계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온 게 바로 이번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시스템입니다. 일단은 이제 대표적인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실전에 쓰인 게 러시아의 킨잘이죠. 이 러시아의 킨잘은 쉽게 말해서 러시아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를 약간 축소해서 비행기에 붙여놓은 거예요. 전폭기에 붙여서 전폭기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확 쏘는 거예요. 확 쏘는데, 그런데 얘는요, 일단은 사거리가 1000km가 넘습니다. 사거리가 1000km가 넘고 마지막 그리고 중요한 건 비행 속도가 마 10이 넘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크라이나, 즉 초기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미국한테 이제 패트리어트 그 방어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을 받아 썼었는데 초기에는 패트리어트도 요격에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요격하기 까다로운 게 바로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킨잘의 한 발 가격은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킨잘의 한 발에 얼마일까요? 왜?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너무 지나치게 비싸면 이게 많이 만들기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킨잘 한 발 가격이 정확한 액수는 추정이 불가하지만 적어도 서방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돈으로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수백억 원?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그럼 우리가 수백억 원짜리 탄도미사일을 달고 날아 올라가야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모델은 이 러시아식은 아닙니다. 러시아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개발 목표로 하는 건 바로 이스라엘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사실 펄스라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천무 같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천무 같은 게 있는데, 이 천무 같은 거에 쓰이는 이 로켓의 사이즈를 이스라엘이 한번 봤어. 야, 이거 로켓 사이즈가 어떻게 돼? 구경이 300mm입니다. 300mm. 300mm고 길이가 4.7m에 중량이 570kg에 달합니다. 이 로켓이. 이게 엑스트라 로켓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딱 보니까 이게 좀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중량이 557kg인데 탄두 중량이 120kg. 즉 탄두 중량이 꽤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를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얘를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연장 로켓에 쓰이는 로켓 시스템을 개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개량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가격은 월등히 저렴합니다. 가격이 월등히 저렴해요. 일단 잘만 하면 한 발당 10억 안쪽에서 끊을 수 있었어요. 오야 10억이 근데 뭐 킨절 얼마야? 수백억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10억 안쪽에서 끊는다. 10억 안쪽에서 끊고 테스트 해보니까 속도도 항상 평균 속도가 마하 4 이상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이 개발했죠.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이 개발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이게 판단이 되어졌고, 그래서 이거를 제시화시킨 게 바로 뭐예요? 램페이지라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이스라엘이 개발한 거.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어디다 썼냐? 바로 이란한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램페이지가 실전에서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공격을 이란에다가 해야 됐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란이 갖고 있는 방공망 시스템을 때리면 된다. 뭘로? 램페이지로. 그래서 램페이지가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 됩니다. 사거리가 300km. 그러니까 탄도미사일보다는 덩치가 작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이 램페이지를 달고 F-15가 그 이스라엘 공군의 F-15가 램페이지를 달고 뭐 F-16이 될 수도 있는데 쭉 이라크 영경까지 날아가가지고 거기서 딱 쏴요. 거기서 딱 쏴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란이 갖고 있는 S-300 미사일 한 발을 정확히 맞춥니다. 이걸 보고서 이란이 깜짝 놀라요. 왜? 탐지를 못했거든요. 전혀 탐지를 못했거든요. 오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다 접고 빠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룩스라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또 룩스를 뭐 만들어요. 일단 이거죠. 그 다연장 로켓에 쓰이는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했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온 게 룩스인데, 이 룩스는 뭐냐면 이게 원래 그 탄도미사일 테스트용 탄도미사일이에요. 왜냐하면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알려면 일단 탄도미사일을 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테스트용 탄도미사일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애들이. 그래서 이 테스트용 이게 스페로라고 한 건데, 이 테스트용 탄도미사일 저 본체를 한번 사용해서 그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왜냐면 얘가 좀 싸거든. 얘가 싸요. 근데 요거를 했단 말이에요. 요걸 해보니까 얘는 사거리가 똑같이 나오는데 무려 탄도를 500kg까지 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됐다. 이것도 하자. 그래서 지금 얘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유도 시스템, 뭐 GPS 제밍에 대응할 수 있는 영상 대조식 여러 가지 센서를 넣어가지고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즉 이스라엘의 이 방식이 우리가 추종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군이 지금 갖고 있는, 우리 공군이 담당하는 북한의 이 목표가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수백 개입니다. 그럼 이 수백 개를 신속하게 타격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이렇게 방공망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값비싼 무기를 마구 하기에는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예요? 비용 대 효과에서 뛰어난, 그리고 특히 효과가 뛰어난 단시간에 북한의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서 모든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러시아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식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제가 우리나라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아, 처음부터. 제가 지난번에 천무 2.0 얘기하면서 우리 천무에서 발사되는 여러 가지 로켓 시스템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TM-MR이라는 시스템인데 얘가 직경이 280mm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305mm였잖아요. 그거 비슷하죠. 그리고 이 CTMR이 사거리가 150km에 전장이 4m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사실 봐요. 지상에서 발사하는 로켓이 150km 나가면
공중에서 발사하는 로켓은 훨씬 더 멀리 날아갑니다. 왜? 속도도 있고 고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빠른 속도로 가면서 발사하면서 고도도 있기 때문에 훨씬 멀리 날아. 300km 날아간다. 충분히 날아간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충분히 램페이지하고 똑같은, 이스라엘 했으면 우리도 못하나? 똑같이 할 수 있지. 또 우리가 이스라엘 교류도 굉장히 기술적 교류도 많이 하는데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램페이지하고 똑같은 성능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이미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얘네 룩스는 뭐예요? 룩스 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도 룩스 같은 게 있다? 뭐냐면 K-배츠라고 해서 우리도 뭐예요? 탄도미사일을 모사한 테스트용 탄도미사일이 있어요. 이건 싸! 이것도 싸! 굉장히 싸요. 근데 이게 똑같은 거야. 이스라엘의 그 스페로하고 똑같은 거거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천공 블록 2를 우리가 테스트했었다고. 근데 이 K-배츠의 초기형은요, 사거리가 지상 발사용인데 무려 사거리가 600km였어요. 그럼 얘를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로 개조해서 얘에다가 500km짜리 탄두를 실어서 비행기에서 날린다? 굉장히 먼 거리 날아갈 수 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구축한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 시스템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뭐야?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모든 여건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뭡니까? 여러 가지 천무 2.0, 3.0 우리가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최첨단 센서들을 많이 갖다 넣었죠. 그래서 적외선 시커나 영상 대조 방법, 영상 대조 시커, 적외선 시커는 쉽게 말해서 그 열추적 장치고, 영상 대조 시커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내가 이미 목표 지점의 영상을 내가 사진을 가지고 있어. 날아가면서 카메라가 딱 찍어 목표를. 그래서 내 영상하고 맞는지 대조를 딱 해서 맞아. 그러면 갖다 꼬라박는 거야. 끝이지 그럼. 그리고 근데 이 기술들이 왜 중요하냐? 요즘 GPS 제밍을 굉장히 많이 해요. 북한도 GPS 제머가 있거든. GPS 장치 교란하는 거. 보통 요즘에 그 유도장치 대세가 GPS인데 이 GPS가 교란돼봐. 그럼 목표에 정확히 안 맞잖아. 그럼 뭐예요? 이때 적외선 시커하고 영상 시커가 아주 톡톡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GPS가 방해받으라도 우리는 목표를 정확히 맞출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있어. 우리나라만 가능한 게 또 있어. 우리나라는 지금 CCW 조약에 가입을 안 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특정 재래식 무기에 관한 관련 협약인데, 특정 재래식 무기가 뭐냐면 지뢰하고 그 확산탄 있죠. 그쵸? 이게 뭐냐면 이거 굉장한 무기야. DPICM이라고 확산 자탄이, 이게 자탄이 왜 지랄 같냐면 죄송합니다. 이 자탄이 왜 그러냐면 이게 확 퍼지는 확산탄인데 얘는 지상에서 폭발 안 할 경우 얘가 자체가 지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협약에 여기에 가입한 애들은 이걸 안 쓰면 안 되는데, 이게 조건이 있다. 이 CCW가. 이 CCW 조약이 인정하는 조건이 뭐냐면 자탄이 뿌려져도 불발률이 1% 미만이면 인정한다. 근데 우리나라가 개발한 DPICM 이 확산탄 있죠? 그 자탄. 이거는 자폭 불량률이 몇 %인지 아세요? 국제 CCW가 1% 미만이면 된다고 그랬죠? 우리나라는 0.1%.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탄을 해외 수출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이것만 되면 이거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DCIPM이 왜 중요하냐면, 방금 말씀드렸죠. 북한 애들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 애들 뭐냐, GPS 제모한다고. 제모해! 제밍해! 왜? 우리는 뭐 할 거야? 확산탄 뿌려버릴 거야. 그럼 제밍을 하더라도 확산탄이 확 퍼져서 나오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맞는 쪽에서는 야 저거 맞으나 이거 맞으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확산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확산탄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이거 만들면 수출도 가능해요. 그럼 이거 이렇게 된다? 우리가 수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제 비행기 산 나라가 있어. 미국제 비행기 딱 샀어. 딱 산 나라가 있는데, 야 한국에서 우리가 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우리가 살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무기를 사면 비행기의 시스템을 통합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통합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외국제 무기를 절대 자기네 나라 비행기한테 통합을 안 시켜줘요. 그런데 이것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뭐냐면 우리 KGB라고 요번에 저 있잖아요. 우리 한국형 활공폭탄. 이 KGB는 어떻게 하냐면은 굳이 비행기에 통합할 필요 없이 조그만 태블릿 하나만 있으면 운용이 가능해요. 태블릿하고 저 뭐야 블루투스로 연결돼서 여기서 그냥 좌표 지적하고 좌표해서 그냥 폭탄에다 그냥 좌표만 찍어주면 돼. 태블릿에서 블루투스 연결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 방법을 똑같이 여기 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의 방공망을 일단 뭐로 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이 북한이 자랑하는 다층망 방공미사일을 이걸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렇잖아요. 왜? 대응 시간도 1분밖에 안 되고 갔다가 뭐야 확 퍼지고 끝!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야 KF-21이나 뭐 이런데 전자전 에스코트만 또 전자전 이건 사실 2번 죽이는 거거든. 부관 참시거든. 관에 있는 애 꺼내놔서 또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 깨끗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이제 천무 5고 뭐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제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다층망 방공해? 그래, 우리 그럼 뭐야? 다층망 공격할게. 다층망 방공하면 어떻게 돼요? 둘팔려면 다층망 공격하면 되잖아. 막어. 뭐 이건 네 살 아니야? 그러면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은요 한마디로 북한의 다층 방공망을 돌파하고 신속하게 핵심 표적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전략적 무기예요. 그러니까 난 이거 한번 시뮬레이션을 보여줬으면 좋겠거든. 야 에스코트 제모가 들어가서 적 방공망 레이더 기지 다 에스코트 싹 무력화시키고 야 레이더가 안 보여요 이러겠지. 레이더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야 그래도 뭐 자체 레이더 있는 걸로 하라오 막 그러면 이제 S400이고 판치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얼마 만에 59초 만에 날라왔어. 자기 머리로 59초 만에 날라와서 위에서 뭐예요? 강철비를 뿌리네. 대장님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오늘 일기예보에 비가 안 나고 있는데 몰라요. 근데 비 찍은 좀 큰 우박인가요? 라고 하는데 그게 다 폭탄이었다는 얘기죠. 쫙 축구장 4개 한 발에 축구장 4개 싹 정리하죠. 싹 정리하고 이 모든 게 다 언제? 1분 안에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싹 북한의 다층망 방공망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뭐예요? 북한의 핵심 타격 지하시설 이런 거에 타우러스, 천령, 제이담, 현무4, 현무5가 깨끗하게 지하에서 완전 그 생매장 시킨다는 거죠. 깨끗하게. 그럼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 더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 이걸 시뮬레이션을 봤어요. 한마디만 더 합시다. 시뮬레이션 봤어요. 이건 뭐예요? 야, 저거 한 발에 얼마입니까? 야, 킨자리 한 200억 한다면서요. 근데 저건 한국권 얼마예요? 깔끔하게 발당 10억입니다. 태블릿은 서비스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00발만 삽시다. 뭐 이런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확산탄, 불발률 0.1% 미만의 이 확산탄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다? 이 DPIC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어디다? 우리나라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것만 있으면 모든 국제법을 다 피해갈 수 있다. 어디 거 사겠어? 우리 거 사죠. 대신 친한 우방국한테만 봐야지. 나는 중동 형님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 이러지. 형님 힘드시죠? 깔끔하게 제가 세트 맞춰드리겠습니다. 근데 형님이 저 섭섭하게 안 할 거 알고 있어요. 그런 얘기죠. 캐시를 원하는가? 준비되어 있네. 저는 이게 빨리 전력화되면 북한의 다층 방공망 도구나 줘라. 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모 여기 뽕 한 사발 주시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
현실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한번 검색해 보시고 한번 여러 가지 비교해 보시고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램페이지 같은 로켓 기반의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 얼마나 위력적인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형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 세계에 신형 무기를 내놓은 나라는 다들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무기가 게임 체인저다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진짜 게임 체인저.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샤르르 X8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아이템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